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당권하고 일괄 경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민법에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저당권 설정자 A의 토지에 B가 저당권을 취득한 후 임차인 C가 토지 위에 축조한 건물의 소유권을 저당권 설정자 A의 매매로 취득한 경우 B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. 이게 맞는 말이에요. 다시 한번 말해보면 무슨 말이냐면 저당권 설정자 A의 토지에 B가 저당권을 취득한 후, 그러니까 A 건물이 있는데 이게 A의 건물이에요. 원래 A 건물이었는데 A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는데 건물에 B의 토지가 있어. A의 토지가 있어. A 토지가 있는데 B가 저당권을 취득했어요. 저당권을 취득하려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야 돼요. 어떻게 해서 보통 법무사들이 보통 해서 하죠. 여러 가지 서류가 있으니까 등기가 돼 있어요. 건물은 토지하고 건물로 돼 있잖아요. 이 토지가 저당권 돼 있어요. 근데 뭐냐면 임차인 C가 토지 위에 특정 건물의 소유권을 저당권 설정자 A의 매매로 취득한 경우, 그러니까 이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이 가게 같은 거 상가인데 월세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. 예를 들어 월세로 이 사람이 예를 들어 한 달에 50만 원 주고 살았는데 이 주인한테 그런 거죠. 이 주인이 야 그냥 싸게 줄게. 400만 원에 줄게. 400만 원. 1년 해봤자 600만 원인데 싸잖아.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싸다고 샀어요. 그 대신 이게 땅에 아니 건물만 가져가라 건물만.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B가 저당권을 설정했으면 B가 은행일 확률이 높잖아요. B가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럼 B가 돈을 못 갚으니까 못 갚으니까 B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. 이게 맞는 말이에요. 그러니까 A의 토지와 이 건물에 대하여 일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.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사람들이 부동산 거래 같은 거 아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저도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은 토지하고 건물하고 나눠가지고 저당권 같은 걸 설정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경매를 넘어가 버리면 다 뺏기잖아요. 400만 원 주고 싸게 샀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4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4억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통해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게 도장 같은 거 거래를 잘못해 버리면 경매로 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. 자기는 건물 샀다고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가버리잖아요. 다시 한번 해놓으면 A 건물이 있고 A 토지가 있었는데 A 토지에 B라는 은행이 저당권을 취득했는데 그 월세로 사는 사람 C가 A한테 이 상가를 샀어요, 건물을.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B라는 은행이 건물하고 토지하고 일괄 경매로 해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C 입장에서는 억울하죠. 야, 내가 얼마 전에 돈 주고 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. 그러니까 이것을 확인을 잘해야 돼요. 근데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가 만약에 거래를 했어도 그냥 자세히 읽지 않고 해버리면 골치 아파 이게. 이제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통해서 하는 게 좋아요. 공인중개사 했으면 이렇게는 이제 안 되죠. 그냥 거래는 웬만하면 공인중개사 통해서 정확하게 해야지. 또 건물만 이렇게 따로 구매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해요. 이게 토지에서 막 빌린 사람이 대출 받은 사람이 딱 돈 못 갚아버리고 그러버리면 경매로 때려버리니까. 또 하나만 더 오늘 마칠게요. 또 오늘 또 뭐냐면 A 소유 토지와 건물 중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되어 B가 건물을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우 B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A의 건물 철거를 거절할 수 있다. 그러니까 또 중요한 거 뭐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A라면 건물하고 A 소유 건물하고 A 소유 이제 토지가 있었어요. 근데 A라는 사람이 이제 이 건물을 예를 들어서 부시고 이제 새로운 건물을 지려고 생각하고 있었어. 이 그 건물을 이제 샀으니까. 근데 이 토지 말고 건물에 대해서만
건물에 대해서만 B가 이제 경매로 경락을 받은 거예요. 그 다음에 경락대금을 다 완납을 했어요, B가. 그러면 B는 이 건물을 상호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. 그리고 A는 이제 이 건물을 부시고 새로 지으려고 했는데 A 건물 철거로 거주를 할 수가 있어. B는 법정지상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정지상권이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복잡해요 이거. 그러니까 토지가 A 토지라고 해오고 이제 건물 A 소유 건물이었는데 이 건물만 또 B가 경매로 만약에 낙찰을 받아버리면 A 소유 토지는 A 소유자는 토지에는 이 건물을 철거할 수가 없어요. B가 이 경매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어느 정도 건물 토지 이용료 같은 걸 받을 수 있지만은 이게 복잡해요 이거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토지하고 건물하고 따로따로 사는 것은 상당히 위험해요 이게. 오늘은 민법 저당권과 일괄 경매에 대해 공부해봤습니다.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.